네, 그거는 참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물론 튀어나왔다라는 것은 극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극을 이야기하는 건데 입술이 튀어나왔다라는 것은 단순한 극이 아니라 연결고리를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인연을 만드는 겁니다. 입술이라는 것은 인연을 만드는 그러니까 입술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손해고 나오면 나올수록 이익이고 이익이에요. 입술은 이익인데 우리가 첫인상을 보는 거는 우리가 첫인상을 결정하는 거는 이막을 결정하는 겁니다. 눈이 아니고 눈은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첫인상은 이막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항상 첫대면 이야기하잖아요. 첫대면, 첫인상, 첫말 이 모든 것들은 눈이 결정하는 것도 코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막을 결정합니다. 그렇다고 이마가 이쁘면 첫인상이 좋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첫인상의 비중이 가장 큰 게 이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정, 하정, 사정, 중정, 하정 하잖아요. 상정, 주정, 흥정, 하정. 이마가 첫인상인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상정, 중정, 하정. 사주만 금묘화실이 있는 게 아니죠. 얘를 또 금묘화실이잖아. 똑같아. 이 사람이 모든 일하는 방식도 상정, 주정, 하정의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상정은 기초, 중정은 활동, 하정은 마무리, 상정은 기초 공부, 중정은 실전, 하정은 결과, 상정은 첫인상, 중정은 교류 관계, 하정은 믿음,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럴 것 같죠? 듣고 보니까. 그건 뭐예요? 마무리 옆에? 절과. 아니, 들어본 적은 없지만은 보고 나니까 그럴듯하잖아. 그럴듯하잖아. 우리가 턱이 발달하면은 인간관계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게 뭐냐면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 물론 턱이라는 물론 이제 물론 상정, 중정, 하정만으로 나눴으니까 하정을 나중에 인간관계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또 각 부위에 따라 의미가 다르겠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일단은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하정이란 것은 사람한테 믿음을 주는 겁니다. 믿음, 신뢰. 일이 있어서 결과, 마무리. 나는 입술이 무지하게 작잖아. 내 같은 게 마무리가 돼? 안 돼. 맨날 하다 말고. 여기는 입술 두툼하네. 네, 다 두툼하네. 여기는 한번 잡으면 악을 쓰고 아주 그냥 물고 늘어질 인간들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두툼하긴 한데 입술에 힘이 없는 게 좀 흠이에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포기 빨리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데까지는 하는 거예요. 입술이 두툼하니까 하는 데까지는 하다가 포기는 빠르게. 여기 있는 두 사람은 집요하기만큼 붙잡고 있는 사람이잖아. 맞아. 붙잡고 있는 게 나는 안 해. 그냥 뭘 잡어 그냥 하다가 피곤해 잠이나 잘래. 이제 이걸 갖다가 입술에 이제 얼마나 힘이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코르가리.
항상 결과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 자체가 얼마나 반듯하면서 힘이 있는가. 그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크거나 작거나 뭐 이런 형태라는 것은 그냥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그 사람의 일의 방식이라든지 어떤 복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에 불과한 거지. 관상에서 여튼하여 성패를 나타나 알고 싶으면은 그 입술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 콧대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 귀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뭐 힘이 다 있으란 법은 없잖아. 어디는 죽고 어디는 살 거라고. 그러면 죽은 거는 나도 그냥 걔는 단점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다른 그 잘 살아 있으면 그게 장점 되는 겁니다. 장점. 사람이 장점만 다 가지면 그게 인간인가? 사람이 상이 다 너무 완벽하잖아요. 실업자입니다. 상이 여러분 저기 장동건보다 잘생긴 거지 본 적 있나요? 장동건 걔는 얼굴이 조각 같은 것 뿐이지 상학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균형이 어긋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 이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이라는 입장에서 균형이 너무 잘 맞으면 사주로 치면 상생입니다. 상생. 그러니까 상생만 너무 잘 돼 있는 거니까 그분은 실업자입니다. 누구가 맨날 누나가?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반듯해가지고 흠잡을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은 실업자입니다. 실업자. 오히려 얼굴이 굴곡이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입술하고 광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금전이라는 형태, 지금은 부가 기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부가. 물론 귀가 부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 전에 부가 있었으니까 귀가 있은 겁니다. 부가 없이 어떻게 귀를 이루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재생관이 돼야 관이라는 귀가 생기잖아. 그럼 죄를 쌓지 않은데 어떻게 관이라는 귀가 생기냐고. 상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주관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잖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잖아, 이거. 이놈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부를 보고 싶거든요. 그것만 보면 돼. 이마라는 것은 너무 넓어버리면 이것도 의존적이 돼버립니다. 지나치게 넓어버리면 의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마가 넓으면 넓을수록 독립이 안 됩니다. 독립이 안 됩니다. 물론 이마가 너무 젊었을 때 이렇게 벗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오히려 또 빨리 독립하는 사람입니다. 이마를 일가라고 할까요? 이마도 일가입니다. 일가. 이마가 너무 빨리 벗겨져. 예, 그 사람도 빨리 독립하는 사람입니다. 20대에 이렇게 이마가 빨리 벗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독립이 빨라. 어른 된 거니까 그 스스로 빨리 어른이 되라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마 벗겨진 사람 집에서 노는 사람 맞나요? 빈둥빈둥 거리면서? 물론 그 사람 감추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별로 없어. 우리 큰애가 이마가 좀 많이 넓은데 걔는 빨리 독립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지. 이마 가지고 요렇다 헷갈리지 마요 지금. 맨날 하시는 거잖아요. 연령대에 따라서 구분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연령대에 따라서 이마가 넓은 것도 한 40에 넘고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확실한 의존성으로 전락하게 돼 있습니다. 40이 넘고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독립이 또 안 됩니다. 반대로 이미 독립이 안 됩니다. 이게 이마의 특징이에요.
어쨌든 상정, 중정, 하정이니까 이마만 넓은 인간은 기초만 튼실하게 하는 인간입니다. 이마가 좁으면서 중정이 발달했으면은 활용을 잘하는 인간입니다. 활용을 잘하는 인간입니다. 그럼 뭐야? 전공 살리는 인간은 이마가 너무 넓어도 전공을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상정하고 중정이 적당해야만 그래도 전공을 살립니다. 이걸 전공이라고 이야기할지 자기 장기를 살린다고 이야기할지 두 가지로 다 이야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전공을 이야기하려면은 주로 이제 눈을 봐야 됩니다. 전공 이야기할 때 이제 눈을 보는 건데 그건 다음에 눈 시간 때 하고, 일단은 타고난 사람의 재주가 있는데 그 재주를 활용하고 싶으면은 상정하고 중정이 이렇게 적당하게 아구에 맞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좀 맞긴 맞구나 보니까. 잘 맞잖아. 딱 보니까 맞아 보이죠? 코가 큰 게 좀 험이긴 하다. 여기가 살았다고? 코가 큰 게 험이라고. 여기가 커, 코가 커. 코가. 코가 크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세상 속에 내가 돋보인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선도하겠다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자기만의 독보적인 세계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교주? 교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코 큰 건 교주라고 못하지. 교주가 되려면 이마가 넓어야 교주가 되지. 교주에 있는. 하늘의 뜻을 바다의 교주가 되지, 무슨. 이마가 넓어야지. 코가 큰 거는 그게 아니라 협박하는 거지. 협박 잘해. 맞아. 코 큰 사람들이 협박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옳고 너는 안 옳으니까. 코가 크다라는 이야기는. 근데 저 사람은 코가 잘생겼잖아요. 코가 잘생겼잖아, 저 사람은. 저기 여자 코에 저기 남자 코지. 코가 잘생겼잖아요. 크긴 하지만은. 여러분, 크기가 작고 큰 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크고 작은 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크고 작은 거는 별로 안 중요한 거고, 얼마나 훌륭하게 생겼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은 저 사람은 코가 적당히 크면서 적당히 멋있게 잘생겼잖아. 그럼 협박을 아무리 큰 협박을 해도 통한다는 이야기잖아. 진짜 잘 통해. 진짜 잘 통해. 근데 이 사람은 코가 어떻게 생겼어요? 코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오히려 얼굴에 비해서 작은 듯 합니다. 맞아. 작은 듯하고, 얼굴에 비해서. 코가 작잖아. 코 좀 작은 듯해. 그리고 이제 코 이 끝보다는 콧망울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콧망울. 이게 콧대하고, 이게 콧대는 나라 그러고, 콧망울은 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하. 그런 얘기 들어봤죠? 네. 부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무리? 콧망울이라는 것은 부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인간들, 내하고 대인관계를 하고 있는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1차적인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집단이 있고, 그리고 가족적 집단이 있잖아요. 코라는 것은 사회적 집단 속에서 사회적이거나 개인적 집단 속에서 있는 인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 집단. 가족적 집단은 이마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코가 사회적 집단을, 근데 코의 콧망울이 이제 사회적 집단인지 개인적 집단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법령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못 알아듣고. 콧망울이 사회적 집단인지, 개인적 집단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법령으로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개인적. 집단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법령으로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사회적 집단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법령으로 한다고. 법령이 진하면 사회적 집단인가요? 그렇지. 조금 있는데
법령이 저 정도면 있는 거지. 내가 보기 살이 쪄서 법령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법령이 있는 거예요. 네, 있는 거예요. 네. 나는 법령 없잖아. 네. 나는 개인적 집단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집단과 개인적 집단의 차이는 활동성, 사회. 내가 사회 속에서 필요한 인물을 만나는가 아니면 놀고 먹는 인물만 만나는가의 차이입니다. 놀고 먹는 인간만 만나는 그렇지. 셈은 나는 사회적으로 도움될 만한 인간은 한마디로 사회성 부족이야. 법령이 없으면. 법령이라는 것은 사회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성. 법령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며. 책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법령 없으면 굶어 죽는다며. 맞아, 그렇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사를 하니 뭐 어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안 요즘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법령이라는 것은 사회성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성. 집에서 놀고 먹는 여자가 법령이 뚜렷하다. 법령이 뚜렷하다. 사회성이 없다. 책임감. 응? 뭐야? 책임감이 강해야지. 아, 이게 책임감도 책임감인데, 그건 뭐냐면은, 경제권을 가진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법령이 뚜렷한 여자들은 통장 관리 지휘가 하는 사람이에요. 법령에 이게 딱 거기에 딱 정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네? 법령에 점이 딱 거기에 찍혀. 아, 그건 이제 사회적 맥이 자꾸 끊기는 거니까. 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회적인 어떤 맥이 자꾸 끊기는 건데, 근데 치명적이지는 않아요. 점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막 그게 크게 대단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점의 작용은 참 미미합니다. 미미하니까 점은 거의 고려 안 해도 전가도 안 되면 요즘 전 다 빼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점이 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참 미미합니다. 너도 법령이 있어. 찐해요. 여자식. 물론 사람이 사회성이라고 해서 무슨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만 만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만큼 인간관계 자체가 폭넓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법령이? 법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자들이 법령이 있으면은 그거는 사회성이 있는 거야. 법령이 있다 그래도 돈 안 벌어와도 되는 상황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분야의 회장이라도 한다고 그 인간은. 근데 친한 대로 진짜 보니까 목동에서 보니까 너무 법령이 그런 여자는 갖고는 자기가 좋고. 아, 이게 뭐냐면은 손금도 압구정 손금이 있듯이 손금도 압구정 손금이 있듯이 얼굴도 압구정 얼굴이 있습니다. 네, 그러겠죠. 이제 손금 압구정 손금은 이제 운명선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일단은 진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TV에서 흔히 나오는 이렇게 삼지창이라는 그 모양 자체가 뚜렷하게 아주 골 깊이 나옵니다. 진짜 그런 여자도 많대. 골 깊이 나요. 골이 아주 그냥 이렇게 무슨 칼로 끌어도 그렇게 제대로 못 끌 정도로 진하게. 아주 진하게 확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압구정 손금입니다. 100m에서 봐도 보여. 그만큼 진한 게 이제 압구정형 손금입니다. 장금은 거의 없습니다. 장금은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없는 게 이제 압구정형 손금입니다. 근데 관상 같은 경우도 압구정형 손금, 관상 같은 경우도 압구정형 관상이 걔도 1등이 법령입니다. 법령이 뚜렷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 선 한 점 흐트린 점이 없을 정도로 뚜렷하게 쭉 깡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압구정형 이제 관상이 일단은 시발이고 이마가 좁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마가 넓고 우리가 상에서 이야기하는 간을 덮은 듯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을 엎은. 네, 간을 이렇게 엎은 듯이 이렇게 반듯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네, 그런 이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이 가장 큰 압구정형 관상의 특징입니다. 보면 보여, 훤해.
다른 데는 꼬질꼬질해, 코도 딱딱하고, 눈도 푹 들어갔는데, 여기하고 여기만 살아있습니다. 아까 말하는 게. 얘는 그렇게 생겼어요. 다른 거는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코도 볼 거 없고, 거기서 주저앉고. 눈도 볼 거 없고, 이것도 볼 거 없습니다. 요구하고, 입술은 좀 볼만합니다. 입술도 재수없게 생긴 거는 천지야. 얍실하게 해가지고. 근데 요거만 잘생겼습니다. 그게 압구정용 관상이에요. 딱 보면 표나. 한 봐봐. 딱 보면 표날 거야. 두티 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두티 나는 거 아무 상관없어. 꽉 닦고 두 가지 특징으로 대별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온 복 하나, 그리고 그 하늘에서 온 복을 그대로 사회성으로 이어가는 법령 하나. 이거 두 개입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는데 모르겠어.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압구정형 관상들이. 전혀 압구정하고 상관없어. 이 사람도 전혀 아니야. 아무도 상관없네, 여기는. 남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압구정형 손급의, 관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살이 두꺼워요. 살이. 손금도 수형이 중요하거든요. 손의 형태, 살의 두께, 이게 중요하거든. 살이 두꺼운 걸 어떻게 하냐고, 만져봐. 느껴져요. 만져보면 느껴진다니까. 만져보면 두툼하게 보는 건 얇아 보이는데 만져보면 두툼한 살이 있습니다. 우리 보는 거하고 만져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보기에는 얇아 보이는데 만져보면 두툼하고요. 보기 두툼해 보이는데 만져보면 얇습니다. 물론 자꾸 보다 보면 그것도 구분하겠지. 근데 모르겠어요. 상해에서 나는 이렇게 상해에 있어서 가장 1차적인 거는 살점으로 보니까. 살점. 도술자를 두툼해 보이는 건 떼껴가지고 늘어져서 두툼해 보이는 거니까 그거는 좀 하지 말고, 아무리 두툼해도 살이 힘없이 늘어지면 소용없습니다. 그렇다고 땡글땡글 뺀질뺀질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살이 보면 너무 이렇게 뺀질뺀질해가지고 이렇게 착 감긴 살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옥상이라 그래가지고, 옥상, 붓을 옥자, 옥상이라 그래가지고 돈이 착 붙다가 쫄딱 미끄러진다고 돈이 하나도 안 붙습니다. 그건 또 얼굴 너무 뺀돌뺀돌한 상들, 그걸 옥상이라 그런다. 옥상. 이게 두툼하다는 얘기는 두툼해가지고 돈이 착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말라고 두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뺀돌뺀돌한 상이 뭔지 알겠죠? 뺀돌뺀돌한 상들은 돈이 안 붙습니다. 그걸 개기름이라고 그러나? 네. 좀 주세요. 그리고 얼굴이 아주 하얀 사람 있어요. 얼굴이 하얀 사람. 네, 있어요. 얼굴이 하얀 사람은 기생오라비가 아니고 대부분 얼굴이 하얀 사람들은 수입에 불규칙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응? 왜냐고? 이유 얘기 좀 줘야지. 나 이거 하려는데. 왜 얼굴이 하얀 거지? 그렇다고 그냥 잘 몰라. 이걸 이렇게 다는. 선생님도 그렇게 배웠어요. 나는 누구한테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근데 진짜요? 많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관상하고 손금은 스승이 없는 사람인데, 독학인데. 그거 배운 줄 알았구나. 배웠으니까 어떻게 안 배우고.
천재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아? 저는 독하게 단 누구한테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관상하고 성격을. 관심이 있으면 다 보인대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배워본 적이 없어. 안 배운 거처럼 똑똑하죠. 그럼 얼굴 까만 사람 예? 얼굴 까만 사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피부 색을 이야기하잖아요. 피부 색을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피부 색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첫째, 살점을 먼저 보는 게 가장 1등입니다. 피부 색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살점입니다. 살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피부, 얼굴 색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짙으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짙은 색을 더 좋은 상으로 칩니다. 좋은 상으로 칩니다. 아무리 지금 돈이 많고 부자라고 하더라도 얼굴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허옇다라든지 이러면 그 분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새까만 게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새까마면 새까만수록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해, 그냥. 그러면 왜 근데 유난히 오빠 하얀 눈이 확 띄던데. 네? 그 장나라 같은 애들은 네. 오래 못 가지, 그러면. 얼굴이 그런가요? 하얘. 아씨, 뽀얀 검은 것이 금생수도 설명을 해줘야 하나, 진짜. 금생수. 뽀얀 거는 아니죠. 아니, 검은 거! 거지. 검은 게 금생수잖아. 근데 지나치게 하얀 거는 이제 불규칙한 건 사실인데 또 먹고 사는 문제는 보장됐습니다, 걔는. 뽀얀 거? 얼굴이 뽀얀 애들, 완벽히 뽀얀 애들 있잖아, 걔들. 걔는 또 먹고 사는 문제가 근데 불규칙한 건 어쩔 수가 없어. 금생수가 지나치게 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검은 게 허옇게 된다고 했잖아. 저 사람도 봐봐. 얼굴이 허여멀건하잖아. 지금 얼굴이 봐봐. 저 사람도 허여멀건하잖아. 지나친 근데 그치 너도 힘들지. 허여멀건하잖아. 금생수만 돼 있잖아. 저 사람은 화가 1점 없잖아. 그럼 새까매야 될 거 아니야. 금생수만 돼 있으니까. 근데 안 새까맣고 허여멀건하다고 수가 극에 달해가지고 허여멀건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저 사람도 이제 수입이 불규칙한 속에 속한다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불규칙한 거. 그렇지만 먹고 사는 거는 보장돼, 저 사람도. 그래서 피부색이 적당히 짙어야 된다는 것도 이제 금생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생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살점이 중요한 것이다. 살점. 김동열 언니 같은 경우는 살좀 두꺼운 거 아니에요? 만져봐야지. 근데 살점이, 그 사람은 문제가 뭐냐, 살점은 두꺼운데, 살점이 힘이 없어요. 그럼 이제 살점이 두꺼우면 부는 있으나, 힘이 없으니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때 영화에 불과한 것이다. 항상 법령이라는 것은 생활력이기도 하고, 경제관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는데, 이게 다른 부라든지 다른 상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이거는 또 오히려 부양할 수밖에 없는 가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똑같잖아. 우리 사주에서도 비견의 의미가 나를 도와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를 해야 하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법령이 뚜렷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사회성이 좋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꼭 좋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광골이 약한 사람이 법령이 뚜렷해봐. 그거 별로 기쁜 거 아니에요. 이게 광골이잖아, 광골. 광골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대인관계죠. 광골. 우리가 이렇게
불특정 다수 대인관계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광골이 되고요. 불특정 다수 광골. 대인관계는 광골이 되고, 그리고 1차 내지 2차까지 확장해가지고 나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콧망울이 되고, 그 와중에 법령이란 것은 이것들을 어우르면서 살아가는 하나의 사회성이 되고. 안 어렵죠? 네. 쉬운 이야기인데. 사람을 그렇게 나눈 거예요. 광골. 다 사람이 다 이마에도 사람 붙어 있고, 여기도 사람 붙어 있고, 여기도 사람 붙어 있고, 여기 다 사람 붙어 있습니다. 사람 붙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 건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만 붙어 있나? 정신도 붙어 있고요. 자식도 다 붙어 있어. 그걸 갖다 이제 분석을 하자라는 이야기 아니야, 말은. 관상 가지고 희귀만 달랑 이야기하고 말래요? 관상 가지고도 이 사람이 왜 그랬고, 그 결과가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알 수 있어요, 관상 가지고도. 술금도 마찬가지고, 들어봐서 알잖아. 못 써먹어서 그렇지. 본인은 관상을 좋아하니까 안 써먹은 거지. 그치, 간단하다 좋아. 간단을 많이 써먹지.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을 것 같지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상정이라는 것은 기초 공부 첫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상정이 발달한 사람들은 기초를 이야기하는 기초를 튼실하게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상정이 발달했다는 이야기는 항상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넓이나 그리고 넓이가 넓다 좁다를 가지고 희귀 분별을 하지 말 것. 일단은 중요한 것은 생김새가 중요하다는 거. 중요한 것은 생김새가 중요하다. 얼마나 현명하게 써먹는 거냐. 상정을 써먹든 중정을 써먹든 하정을 써먹든 크고 작은 거는 아무 의미 없다. 크고 작은 거는 그냥 방식에 불과한 것이다. 이마가 크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지식을 요구한다는 뜻이고, 그죠? 이마가 좁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지식이 아니라 필요한 지식을 요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한정된 지식이니까 내 입장에서 필요한 지식이 이마가 좁다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마가 좁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만약에 이마가 좁은 사람한테 막 많은 거 주입하잖아요. 막 숨기려고 지랄을 합니다. 안 받으려고 악을 써. 놔두고 싶은 건. 근데 이마가 넓은 사람은 많은 거 주면 줄수록 좋아요. 무조건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는 받아들이는 방식일 뿐이지, 그걸 잘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마가 넓은데, 애가 생긴 게 별 볼품이 없다. 그러면 잡다한 지식만 잔뜩 쌓인 인간입니다. 또 잡다한 지식. 그러니까 생활 상식은 무지하게 많은데 아무짝 쓸모없는 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마가 넓은데 오만 잡다한 지식 다 있습니다. 이마가 좁은데 생긴 것도 모양새가 더러워. 그러면 얘는 아는 것도 없는 게 써먹지도 못해. 결국은 이마가 넓든 이마가 좁든 우리가 이마를 지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이거를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마의 기초적인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마를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주에서도 금묘화시를 이야기할 때 초년, 중년, 말년 이야기하지만 일의 단계로도 보잖아요. 년은 일의 시작, 월은 일의 진행, 신은 일의 결말, 이런 식으로도 보지. 얼굴도 똑같습니다.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정, 중정, 하정은 일의 시작, 진행, 결말 똑같아. 이것도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거기에 있어서 이마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가 중요한 거지.
얘들 홍보 방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갖다 맞추는 겁니다. 이마가 넓은 얘들은 설명을 다 해줘야 돼. 이마가 좁은 애들은 설명 안 해줘도 알아들어, 걔들은. 그러니까 이마가 넓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억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마가 좁다라는 것은 이해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마가 넓은 애들은 이해력은 좀 떨어져, 걔들은. 이마가 잘생겼다라는 것은 소화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화 능력. 일단은 만약에 애가 있는데 이마가 넓다. 근데 애가 이마가 넓은데 별 볼 일이 없다. 그러면 이것저것 잡다한 것만 많이 아는데 정작 시험 칠 때 중요한 거는 나오는 거 중요한 거는 모른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마가 넓은 애들은 걔들은 선별을 해줘야 됩니다. 선별.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선별해가지고 얘들을 가르쳐야 돼. 근데 애가 이마에 별 볼 일 없이 생겼다 그러면 얘가 이해력이 떨어지잖아. 소화 능력이니까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질 10분도 나겠지 이제. 이마가 넓은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앞으로 제가 넓은 거는 받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도 마찬가지고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넓고 크다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다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넓은 건 양이죠. 넓은 건 양이잖아. 넓은 건 양이잖아요. 좁은 건 음이지. 양이 잘 받아들이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또 너무 넓으면 음됩니다. 지나치게 넓으면은 그건 또 음입니다. 음. 왜? 양이 지나쳤으니까 음됐습니다. 그것도 너무 못 받아들이는 또 반대로. 또 지나치게 넓어도. 그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되고, 일단은 넓으면은 잘 받아들이고, 좁으면은 한정된 것만 받아들이고자 한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 쓰임은 모양새에, 생김새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지식적인 지식에 관련된 일들, 그리고 뭔가 기억력과 고도의 두뇌 회전에 관련된 일을 하려면은 일단 이마가 이쁜지 안 이쁜지 봐야 돼. 그리고 다양한 지식을 내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집대성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한 분야에 있는 지식만 딱 하고 가지고 그것만 잘하면 되는 직업인지도 구할 때는 이제는 이마가 좁은 인간이거든. 그래서 최고의 고도 전문가가 되는 건 오히려 이마가 좁은 인간들이에요. 저기 장인이랍시고 최고 기술자 뭐 이런 사람들 봐봐. 그래서 이마 넣을 때 안 넓어. 달인들 안 넓어. 안 넓어, 좁아. 한 한 가지만 잘하는 거야, 이거는. 달인들. 그게 진정한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속이 있는 건 오히려 이마가 좁은 거예요. 또 너무 좁으면 또 안 되고. 난 희망이 있네. 너 달인 됐잖아 그거. 뭔 날이. 그러니까 한 가지 분야에서 꾸준하게 아주 1등을 할 수 있는 게 이마가 좁으면서 생김새가 이쁜 사람이야. 이마가 넓으면은 걔는 달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마가 넓으면은 많은 것들을 아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중들을 상대해가지고 대중들을 교화시키고
포용해주고 모르는 것을 깨우쳐주고 이런 걸 해야지. 내가 잘 살자고 하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이마가 넓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님이 목닥을 잘 치고 경을 잘 읽으려면 이마가 넓어야 돼, 좁아야 돼. 좁아야지. 한 가지만. 설법을 잘해가지고 교화시키려면 넓어야 돼. 이마가 좁은 사람은 아무리 설법 잘해봐야 인간들의 감동을 안 해. 지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근데 이마가 넓은 스님이 탁 오면은 도덕경이라 탁 이야기하니까 못 듣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막 반복하는 거야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응? 그러니까 이마가 넓다고 좋은 게 아니야. 이마가 넓다고. 노숙자도 이마가 넓으면 걔는 이게 그냥 많이 아는 노숙자야 그냥. 이제 기준이 분명히 섰을 거야 이제. 그죠? 나는 강의가 다 욕먹을 강의만 해. 어쩔 수 없으면 발작.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상경이 발달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첫 인상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이마가 반듯해야 첫 인상이 좋은 겁니다. 첫 인상이. 이마가 넓다라는 이야기는 관심을 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마가 넓다라는 이야기는 관심을 끈다라는 이야기지 그게 첫인상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마가 좁은 사람은 관심을 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마가 좁은 사람은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넓고 이마가 반듯하면은 참 반듯한 사람이 참 기억에 남는 거고 이마가 좁은 사람 이마가 반듯하면은 참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참 그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상정에 있는 이마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나중에 이렇게 다른 상 부위에 들어가도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똑같아요. 그 맥락은 하나도 안 틀립니다. 맥락은 똑같은데 의미가 다르고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가만 다릅니다. 그러면 중정이라는 것은 활동이고 실전이고 이제 교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정과 중정을 항상 이야기할 때 어느 쪽이 더 발달했느냐는 이제 알아서 판단을 딱 보면 알 거 아니야. 딱 판단을. 그러면은 상정과 중정은 두 개 관계를 항상 같이 봐줘야 됩니다. 요건 나중에 상중하를 같이 보라고 내가 또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은 상정과 중정은 같이 봐줘야 됩니다. 어쨌든 중정이 발달했다 하면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활동. 그러면은 중정도 종류가 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코, 그 다음에 반골 이렇게. 간단히 중정은 두 개잖아. 코. 코는 결국 나잖아, 나. 자아잖아. 코는 자아죠, 자아. 어쨌든 코라는 것은 개인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법령이 있으면 개인적인 관계가 사회적 관계로 확대된다고 했습니다. 광골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관계를 중요시할 것이냐 불특정 다수를 중요시할 것이냐는 여기에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가 발달한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단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코가 발달한 사람은 오케이?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는 잘 발휘 못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낯가림 한다고. 우리 뭐 코 끄니까 금방 길 것 같아요? 코가 크다라는 이야기는 자아가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자아가 큰 사람은 낯선 데 가면은 자기 돌봄이라고 분위기 파악하느라고 자기 거 못합니다. 저 사람이 처음 와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게 있었거든.
저 사람 처음 가면 그럴 거라고 어디든지 가면은 자기 분위기가 아니면 나부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코가 큰 겁니다. 오히려 코가 작은 사람들이 융화를 더 잘합니다. 내가 없으니까. 융화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코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갔느냐, 내가 그 속에서 1인자가 되느냐라는 문제는 코가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콧망울은 내 편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중정이라는 것은 1인칭, 2인칭, 3인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 1인칭, 콧망울 2인칭, 그리고 관골 3인칭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그 속에서 뭐, 콧망울이 뭐라고요? 2인칭! 아니, 그 속에서 어떻게 하는 내 편을 만드는 거. 나, 너, 우리잖아. 우리 세상은. 나, 너, 우리. 코 크다. 내가 큰 거야. 콧망울이 크다. 네가 큰 거고, 광골이 크다. 우리가 큰 거야. 광골보다 코가 작으면은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광골보다 코가 크면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알지. 코보다 광골이 크면 희생하는 사람. 코, 나. 코, 광골, 우리, 나보다 우리가 크면은 내가 그 속에 묻혔잖아. 그럼 내가 희생당하는 거지. 묻혀서 사는 사람입니다. 광골보다 코가 더 크면은 이끌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주위를. 광골보다 코가 지나치게 크면은 주위를 압도하는 사람입니다. 압도하는 사람. 다시 한번. 광골보다 코가 지나치게 크면은 주위를 압도하는 사람입니다. 압도. 아니, 콧망울 너. 광골은 우리라니까. 광골은 우리. 1인칭, 2인칭, 3인칭입니다. 알았어. 1인칭, 2인칭, 3인칭. 그래서, 그러면은, 중정은, 이제, 활동, 실전, 교류 관계라고 했으니까, 각각 대입시키면 되잖아. 그죠? 각 대입하면 되잖아. 코가 크면 어떤 활동? 코의 활동, 나의 활동. 내 활동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잘해야 주위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광골이 왕하면 주위 활동. 주위 사람들의 활동에 내가 끌려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는 생겨 먹은 거 보면 되고, 생겨 먹은 거 보면 되고. 너는 한번 들었으니까 넘어가지. 아니요, 뭐. 아, 그때 이런 이야기 그런 거 안 안 했어? 넌 안 빨라? 아, 나는 이정수 선생님 머리, 이 말이 되게 빨랐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합시다. 보세요. 자, 중정 활동입니다. 활동, 실전, 교류, 관계. 그럼 뭐냐면 여기서 이제 실질적인 사회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사회생활. 그러면은 상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사회생활 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기초 자질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상정이라는 것은 획득. 물론 이거는 꼭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사회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내가 습득을 하는가를 알아보는 중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욕 넣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아까 여기 사회생활하고 또 적을 시간 주고 또 올라갔잖아, 상식으로. 사회생활을 예? 하는 기준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회생활 아닌 건 없습니다. 지금은 이게 상정, 중정, 하정을 나누다 보니까 굳이 중정을 사회생활으로 한 것 뿐이지, 아이씨, 뭐, 습격을 사회생활 한다고 안 하나? 요즘 평생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영혼이 남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남아있는데, 그냥 이제 기준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여기는 그렇게 합시다. 여기는 습득 방식. 여기는 행동 방식. 여기는 습득 방식, 여기는 행동 방식. 어쨌든 우리가 사회생활의 중심은 일단은 중정입니다. 중정. 이것도 나중에 짬뽕으로 섞어놓으면 또 머리 굳이 뿌개지겠다. 그러면은 중정은 활동인데 아까 여기 있잖아. 코, 광골, 이거 두 개가 중심이라고. 중정에 이 두 개가, 눈도 있구나. 눈은 일단 빼. 눈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잖아요. 눈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눈이라는 것은 얼마나 넓은 시야 각도로 바라보는가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눈이라는 것은 이거 내가 자세히는 안 할 거예요. 지금 이거 헷갈리니까. 눈은 얼마나 넓은 시각을 가지고 보는 갑니다. 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넓은 시각을 가지고 충분히 쓸 시간을 줬는데 왜 안 적어? 얼마나 넓은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가 눈인데 눈 역시도 뭐냐면은 눈의 판단도 똑같아. 눈의 생김새를 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눈의 모양, 눈 왁구가 얼마나 이렇게 이쁘고 잘생겼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상 하나하나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상 하나하나를 얼마나 반듯하게 생겼나부터 판단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반듯하게 생긴 놈은 반듯하게 판단하고 억울하게 생긴 놈은 억울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짝짝이가 돼 있으면은 짝짝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짝짝이면은 그냥 짝짝이가 아닌 거예요. 눈이 짝짝이면은 정말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짝짝이로 봐, 걔는. 옛말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그랬다고. 입이 삐뚤어지면 걔는 진짜 말을 삐뚤게 하는 애야. 가는 기가 먹었죠. 그 사람은 진짜 사람 말을 제대로 잘 못 받아들이는 기능이 있는 애야, 그냥. 단순하게 가는 기가 먹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로 그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기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유선님 저처럼 이렇게 사람 똑바로 안 보고 이렇게 째려보는 거네. 그건 금방진 거지. 너는 싸가지가 없어. 사람만이. 그건 금방진 거고. 그래서 그렇구나. 원래 겁재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육식이 겁재라는 거는 겁재의 특징이 뭐냐면은 근데 너 지금 싸가지고 겁재 그 오해 되게 많이 사. 겁재의 특징 오해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진심이지. 그런가? 본인이 나이스 샷을 안 하는 이유도 그거야 사실은. 나이스 하니까 지가 잘나봐 얼마나 잘났어 이 겁재. 그렇지. 그 정도는 쳐야지 이 자식아 이렇게 나오고. 네가 잘나서 얼마나 잘났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늘 만원 한 두 박스 까고 왔나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이제. 겁재답다 너. 이제 그게 겁재예요 겁재. 안 그러는데. 아니 본인은 투간이 안 됐잖아. 투간이 안 돼서 저는 이렇게 막 되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꼴값 떨어라 이러면서 보고 속으로. 근데 그는 본인은 안 그래. 본인도 그런 사람 보면 꼴값 떨어라 하게 됐어. 그게 겁재야. 못 견디지 그런 거. 못 견딜 정도까지. 너무 그러겠구나. 겁재라는 것은 기어코 이겨야 됩니다. 특히 투강 겁재들은 지고는 못 삽니다. 죽었다 해도 지고는 쟤는 말 안 먹어도 끝까지 붙더라고. 그게 투강 겁재지.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이제 뭐 내기 같은 거 하면 못 먹어도 그건 이제 늙었다는 정도. 그 뭐 이제 뭐 하면은 끝까지 싸우지. 그리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네가 잘못된 거라고 꼭 가서 얘기하고 와.
문제는 뭐냐면 말하고 나면은 스스로 쪽팔리는 게 문제입니다. 맞아요. 그 말 내가 왜 했을까? 하지 말고. 왜 해가지고 이렇게 체면 깎아먹는 짓을 했을까? 이런 이렇게 후회들을 하니까 그냥 근데 또 급제들은 문제가 뭐냐면 그거 삭히고 앉아있으면 허파가 뒤집다가 잠을 못 자. 그것도 문제야 이제. 말하고 나도 후회, 말 안 하면 성질나. 어떡할 거예요? 차라리 말하고 속편한 게 나아. 그래서 후회할 줄 알면서도 가서 귀엽고 말을 하고 오는 게 겁제. 지금 안 하는 건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나처럼 이렇게 심신수양이 잘 된 사람은 그런 일은 없고. 뭐하는 여기다 들이 까더만. 그래서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삐뚤어진 거는 정말 삐뚤어진 겁니다. 나처럼 나 입술이 얇잖아. 그러면 그럼 이거 뭐 언행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잖아. 입술이 얇다라는 이야기는 경거망동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입술이 얇으니까 말이 함부로 나오는 겁니다. 그 실제로 그런 거라니까. 경거망동. 입술이 두터우면은 경거망동 안 합니다. 입술이 두터우면은 아무리 말을 많이 짓거려도 그게 개새끼 소새끼라는 말을 하더라도 그게 맞는 말이 되고 필요한 말이 됩니다. 물론 두텁기만 하면 안 돼. 본인은 입술이 두텁기나 하지만 힘이 없잖아. 그럼 개새끼 소새끼 하면 당장 태클 들어온다고. 당장 듣는 거. 근데 저 사람이 입술에 힘이 있잖아. 그럼 개새끼 소새끼 해도 태클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태클 안 걸어 다들. 그게 자기도 모르게 뭔가 실려서 나간다니까. 우리가 말로 사람을 설득시킬 사람이 있고 글로 설득을 시킬 사람이 있다고. 나처럼 생긴 입술이 얇은 사람이 글로 말로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통합니다. 절대 안 통하는 거예요.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은 눈빛으로도 이게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눈을 보니까 정말로 내가 마음이 참 이렇게 편해지고, 이렇게 내가 참 부끄럽구나. 이런 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참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사람을 그걸로 설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듯한 상에서는 반듯한 기운이 나오고 반듯한 언행이 나옵니다. 눈이 귀하니까 그 사람이 귀한 게 아니고, 눈이 귀하면은 이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귀한 것만 바라보고 몸에 배어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해지는 거지. 우리가 뭐 마술하는 사람인가? 눈이 귀하니까 당신 이제부터 귀해! 이런다 귀해지나?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맨날 하는 이야기잖아. 아니 땡글뚝에 연기나 하지 않는다. 사람이 행하지 않은 일로 평가받을 수는 없다. 로또가 아닌 이상. 그런 사람은 드물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에 제가 지금 이렇게 상 하나하나에 다 행동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는 이유가 그러하니까 그러하다는 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악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 사람 생에서 삐뚤어진 것만 이야기하면 돼. 코가 삐뚤어지면 지가 삐뚤어진 겁니다. 내가 삐뚤어진 겁니다. 코가 삐뚤어지면 허리가 삐뚤어졌다고 이야기하죠? 거의 근데 코가 휘어진 사람들이 좀 많던데. 아니, 상이 완벽히 균형 잡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너무 이제 눈에 튀게. 그렇지, 눈에 튄 걸 이야기하는 거지. 상이 완벽하게 균형이 잡혔다라는 거는 그거 자체가 하자지. 중성인 인간인데 그렇게 되면은 음이든 양이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여러분 중화라는 거는 음양이 똑같다는 뜻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중화라는 것은 음양이 똑같이 있는 게 중화 아니에요. 중화라는 것은 여기가 모자라면 여기 거 가져오고 여기가 더 많으면은 덜어가지고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게 중화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음양이 똑같이 된 게 중화라는 건 그건 가장 불안정한 상태예요. 치우치지 못하니까 가장 불안정한 상태라고. 사주도 비슷비슷하게 생긴 사주가 제일 아슬아슬합니다. 그거 사는 게. 그러니까 중화라는 말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정은 코와 광골로 대별을 합니다.
내가 왜 코하고 광고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 자체가 인간관계니까. 인간관계의 맥을 잇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맥이 바로 코하고 광골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코하고 광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관계를 얼마나 원활하게 운용하는가. 이게 광고라고 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인간관계의 맥으로서 원활하게 코와 광고를 운영을 하는데 요게 남고 안 남고는 또 나중에 이제 하정 가서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하정 가서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라는 거니까 지금은 일단은 그러면 중정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중정에서 활동하는 기본적인 양식은 여기서 얻는 겁니다. 상정에서 이때까지 했잖아요. 기본적인 양식은 상정에서 얻는 거고 중정에서 활동한 결과가 어디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자 적을 타임이에요. 자 오랫동안 갈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은 하정에서 보는 것이다. 하정에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은 상정.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사회 속에서 통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중정. 이러한 것들이 과연 정말로 장기적으로 혹은 아주 미래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나갔나 그냥 대충 나갔나는 하정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상정, 중정, 하정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얼개를 보는 겁니다. 다 아는 건데 고민을 안 해서 생소한 것 뿐이야. 그러면 코의 활동이라는 것은 코 나갈게. 코가 또 뭐가 있어? 콧대가 있고 콧망울이 있잖아요. 콧대는 나를 이야기하고 콧망울은 이게 1차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1차로 해도 되고 2차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럼 주변 인물을 그럽시다. 2차를 주변 인물을 그럽시다. 콧망울을 주변 인물. 그러면 콧대하고 콧망울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장 나하고 친숙한 1차적 인물을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없느냐의 관건입니다. 응? 콧대하고 콧망울이라는 것은 들창코는 콧망울 없죠.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결국은 들창코든 안 들창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콧망울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슨 들창코라는 이름이 중요한 건 하나도 아니에요. 책에 보면 무성코, 뭐 고봉코 이런 거 많은데 그런 용어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무슨 의미고 이게 이렇게 생겼으면 무슨 의미이고 이걸 알면 되는 거야. 그냥 용어는 하나도 안 중요해. 명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시상평관, 이리 비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의 평관이 있는데 이거를 시에 있는 평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관상객 봐봐. 코만 해도 이만큼 들어가 있어. 코 종류만 해도 그거 다 외우래요? 못 외워. 나 그거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그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해석만 할 줄 알면 되잖아. 해석을 하고 싶으면 각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지금은 이제 간략하게 하는 게 코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안 나가요. 이제 콧대도 이제 여기 의미가 다 다르지, 당연히. 다 다르지. 요것도 이것도 이렇게 퍼져 있는 거하고, 뽕꽃 나오 있는 거하고, 처져 있는 거하고, 이거 어떻게 의미가 다 달라, 그게. 그거 하나하나 알면, 조합을 하면 그렇게 결과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창코니 무슨 메브리코니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보기는 메브리크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뜯어보면 아주 멋있는 코거든. 그러니까 콧대는 나고 참 여러분 좌절한다 진짜. 콧대는 나고 콧망울은 내 주위의 1차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콧대보다 콧망울이 작으면은 내가 중심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부하,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인간을 먼저 만들어내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활발하냐 안 활발하냐에 따라서 우리 또 그 사람이 얼마나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보는 겁니다. 얘들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인간 이런 것도 보는 거. 이거 나중에 코 시간에 하고 그런 거는 일단은 코하고 콧대하고 콧망울이라는 거는 이거는 나와 내 중심으로 한 1차적 관계가 얼마나 원활하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개인적인 1차 집단입니다. 광골은 3차 집단. 쉽게 하면은 홀홀 다닌 사회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광골이 크다라는 거는 그냥 교류가 많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광골이 왕하다. 광골이 왕하다. 그건 교류가 많은 겁니다. 그 광골이 우리가 보기에 참 이쁘고 뚜렷하면은 이거는 그 교류를 통해서 내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골이 크면 광대뼈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광대뼈가 나오면은 일단은 그 사람은 교류는 있는 겁니다. 사람과의 교류는 있는 거라고 광대뼈가 이만큼 나왔던 아주 이렇게 못생기게 나왔던 상관없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의미는 광대뼈의 형태를 보고 또 이야기를 해야지. 광대뼈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원만한 사람도 있을 거고 맨날 피 튀기고 싸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어쨌든 광골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얼마나 많은 교류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나한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지금 논할 건 아니고 일단 광골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중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1차적 개인 집단과 3차적 사회 집단들이 어떻게 내가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는 게 중정이다. 중정은 이제 코하고 광골이 하는 거 이제 이해됐을 겁니다. 이해 끝. 그 다음에 이제 하정. 하정은 이제 마무리, 결과, 믿음과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마무리, 결과, 믿음과 신뢰. 믿음과 신뢰가 그러니까 참 꽤 멋있는 말인데 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하정이라는 것은 하관이라고 그러죠. 하관이 발달했다라는 이야기는 믿음과 신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마무리나 결과에 대해서 꼼꼼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곧 약속을 이행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약속 이행. 그래서 하관이 발달돼서 약속 이행을 반드시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관이 발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틀어지니까 안 하더라고요. 틀어지면 안 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익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익이 안 되니까. 이익이 안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약간 틀어졌어. 근데 그건 이익이 안 되니까. 잘생겼는데 하관이. 틀어지면 당연히 틀어졌다고. 나도 일이 틀어졌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하관이 틀어졌으면 뭔가요? 믿음과 신뢰가 틀어진 겁니다.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풍부해봐야 소용없어. 그 사람은 믿음과 신뢰를 잔뜩 주놓고 안 지킨 인간입니다. 그는. 내가 머리에서 틀어졌으면 틀어진 거라니까. 거기에 대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니까. 특히나 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굴 형태를 이야기할 때 얼굴 형태라는 것은 사주로 치면 궁입니다. 궁. 얼굴 형태는
우리 이렇게 모양새 있잖아. 네. 이런 형태.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하관이라는 게 가장 이렇게 중요성을 띠고 있는데 이게 안에 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틀어지면 다 틀어진 겁니다. 아, 요거 이마도 그러니까 이렇게 틀어졌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개를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틀어서 틀어진 듯하게 보인다. 아 이렇게 보인다고. 네. 아 그거는 그 사람 사고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사고 방식. 그는 뭐냐면은 이렇게 항상 틀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걸 항상 의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야 나. 김정열 언니가 그렇다니까 가만히 봐봐요. 사진도 찍어놓으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렇게 보면 꼭 이렇게 그건 보면 상대방을 못 믿는 거예요. 네. 맞아 의심 많아. 예. 비다라 그러는. 본인도 의심 많아요? 얘 의심 많지. 이렇게 틀고 있다는 이야기는 상대방을 못 믿고 항상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으면은 거래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는 이제 학원하고 상관이 없고 이렇게 머리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어진 거니까. 인체적인 걸 이렇게 예. 항상 이렇게 틀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그 뭐냐면 미안하지만은 그 사람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못 믿는 거는 내가 삐뚤어진 거거든요. 내가 바르면은 내가 믿을만 하면은 상대방 믿습니다. 그럼 너무 믿으니까 믿음을 주니까 배신당하잖아요. 항상. 내가 삐뚤니까 상대방도 삐뚤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상대방 바로 보이죠? 이렇게 보면 비스듬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다고 항상 그러니까 뭐라고 나중에. 그럼 내가 삐뚤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이렇게 삐뚤게 되기가 말하는 거가 말랑은 투가 틀립니다. 말랑은 투가 이미 이렇게 해서 말을 하면은 상대방한테 뭔가 의심의 말이 이렇게 담겨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의심 엄청 많아. 말투 얘기하니까 인정한다. 아, 기분 나쁘지. 말투 자체가 당신 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기분 좋아 그거? 너나 잘해.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제 아니 땐 굴뚝에 영지 안 난다고. 내가 다른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삐뚤어졌으니까 상대방도 삐뚤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삐뚤어졌으니까. 근데 사람은 자기 자세 삐뚤어진 거 생각 못하고 상대방이 삐뚤게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고 아니에요. 맞아. 굉장히 아주 예리하게 뚫어봐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산 쳐다보라 그랬더니 손가락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세 교정부터 하세요 이렇게. 자세 교정하는데 이게 째고라니까 이게. 난 안 삐뚤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바로 바라보는 문제야.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바로 바라보는 것도 의심이 너무 없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선생님은 처음에 제가 왔을 때요, 눈을 좀 치켜 세우고 이렇게 밑에서 위로 쳐다보는 약간 경향이 건방졌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세요. 없지? 작년에 처음 왔을 나도 때 작년에 봤을 때 그랬어. 이렇게 쳐다봤었어요. 왜 그랬지 내가. 약간 이렇게 쳐다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 사람도 되게 잘 믿는데.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쳐다보지? 지금 요즘은 안 그래졌어요. 골반 틀어져요. 예? 골반 틀어졌어. 아 골반은 원래 틀어졌습니다. 왼쪽으로 많이 하던데. 아, 어떠세요? 오른쪽으로 많이 틀어서 안 봐요. 원래 칠칠 맞아요. 직업이 뭐예요? 궁금하잖아요. 골반 틀어진 걸 어떻게 알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나를 바로 하면은 상대도 바로 보입니다.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에 관여하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하정의 대표격은 이제 그겁니다. 네. 뭡니까? 인중. 그 다음에 입술입니다. 아, 근데 상정, 하정, 중정 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설마? 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아, 했나? 안 했어요. 아, 그건 줬어, 이렇게. 네, 눈썹. 해줬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25세. 눈썹. 눈썹까지. 20세에서 25세. 이렇게 돼 있으면은 상정은 여기까지잖아요. 눈썹 위. 네. 네. 중정은 코. 인중부터 하정이잖아. 네. 인중부터 하정입니다. 요 딱 떠가지고.
인중을 뭐라 그러냐면 통로 그럽니다. 인중은 통로입니다. 어디에서? 상정에서, 이제 중정에서 하정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통로가 인중입니다. 통로가 인중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우리가 중정에서 했었던, 활약했었던 나의 경력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었어도 계속 발휘가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중이 뚜렷하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30대, 40대 활동을 열심히 했으면은 50대, 60대도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기 인중이 다 뚜렷하네. 전 없어요. 왜 없어? 그래서 인중이 뚜렷하다라는 이야기는 3, 40대 활동이 만약에 인중이 뚜렷하지 않으면 그건 이제 이 하증의 생김새에 따라서 활동을 할지 아니면 주저앉을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중을 무슨 끈기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인중 끈기가 좋다며. 인중 그렇게 안 배웠어. 뭐라고 하는데? 인중은 그 자식의 그건 다 그거 말고 인중은 자식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별로 관리는 없고. 자식의 이제 복을 어떻게 받아내는 인중하고 자식복은 관련 없어. 얘기하는데 맞던데. 안 맞아. 내가 해서 맞았는데. 자식은 학원에 다니고. 인중은 자식복이 아니라 자식이 얼마나 사회성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보는 게 인중.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이 잘 되는 거를 갖다가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거든. 맞아요. 자식이 자기한테 뭘 해주는 것보다는 자식이 나한테 폐나 안 끼치고 자기 일 열심히 잘하면 그게 자식 복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그런 의미에서는 인중을 가지고 자식 복 있다고 그러면 맞는 소리지. 오케이? 그러니까 자식의 덕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는 인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용돈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 잘 나가면은. 근데 인중이 잘 돼 있으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중이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관이 발달 안 하잖아요. 나 몰라랍니다. 자식이 돈 벌어. 자기가 잘 대응해서도. 네. 결국은 뭐냐면은 모든 복이라는 것은 이런 학원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 들어서 복이라는 게 학원에서만 나오는 줄 아세요? 이마에서도 나옵니다. 80 넘어가면 이마 봅니다. 죽을 때가 됐으니까 애기 된 거 아니야? 80 넘었으면은 애기 된 거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못 하잖아. 하관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쌓아놓은 것을 바탕으로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게 하관이에요. 내가 쌓아놓은 것. 재산이면 재산. 자식이면 자식. 그동안에 자기가 노력해왔던 것들에 쌓아놓은 게 하관입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것도 없는데 학원도 발달 안 했는데 자식한테 대접받는 사람도 수두룩빽빽합니다. 왜? 나이 들어 힘없어지니까 이마로 살았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이게 하관이 이렇게 쪽 빨아도 이마가 잘생기면은 그래도 자기 죽을 때 자식이 무덤 하나는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내 무덤자리가 하나 있나 보다. 그럼 옛날에 TV에 나온 그 할머니는 그런 케이스네? 자식을 버리고 나간 거야. 그런데 그 할머니를 거의 70세 거의 다 됐을 때 할머니가 찾았어, 자식이. 그때부터 지읒정성을 오신 거야. 자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 수생목이 얘기한 겁니다, 결국은.
금생수위까지 왔지? 수생목. 수생목 다시 봐야지. 금생수 왔으니까 또 금생수 했잖아. 그럼 수생목도 해야지. 그래서 노년 나이 들어 그러니까 노년에 이렇게 나이 들어서 철든 자식 맞이하다가 하관은 쪽 빨고 이마가 잘 생기면은 나이 들어서 자식이 철들다 그럽니다. 자식이 철들다 그럽니다. 삼명수시 인중 정도면 괜찮은 편이에요. 그 정도는. 예. 뭐냐면은 인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기준으로 하면은 중년의 활동을 그대로 이렇게 말년으로 이어오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인중이라는 것은 이제 넓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넓이라는 것은 결국 활동 폭이 넓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넓으면 인중이 넓으면 넓을수록 내가 중년에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넘겨오는 겁니다. 자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중이 넓다 하면 자식이 어디 갖다 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활동 폭이 넓은 애를 자식을 뒀다는 이야기야. 그게 중년에 해왔던 것을 중년에 해왔던 것을 말년을 고스란히 넘길 수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중에 뭐 이렇게 우리 그런 이야기, 인중이 뭐 이렇게 중간에 줄이 가 있다라든지 뭐 이러면 자식 복이 없다가 아니라 자식이 빈들빈들 거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중년에서 직장이 끝나고 나니까 노년기에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인중입니다. 인중은 이렇게 통로라니까. 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히 이게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입술은 이제 임수라고 할까? 임수라고 합시다. 나발나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나발나발 움직이는 게 양이니까 나발나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래서 임수라는 것은 이걸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입술이 이렇게 두터우니까 표현을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입술이 두텁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것도 노년기의 활동이 아주 우수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술이 입술은 턱은 개수가 되는 겁니다. 턱은 개수가 되는 겁니다. 노년기의 활동이 왕성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술이 두툼하면은, 그래서 입술이 두툼하면은 노년에도 놀 일이 없습니다. 개수는 턱이라고요? 개수는 턱. 놀 일이 없습니다. 못 놀아. 그리고 본인은 법령까지 발달했기 때문에 놀고 싶다라는 거는 지금 힘드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미쳐. 법령이라는 것은 무조건 바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법령 발달된 사람 골방에 집어넣어봐 3일만 있으면 미칩니다. 사회성도 되지만은 폐쇄성을 가장 싫어하는 게 또 법령입니다. 폐쇄적인 공간 가장 싫어하는 거. 좁은 공간에 넣어놓으면은 그 즉시 정신병 걸리는 게 그 법령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법령 뚜렷하잖아요. 무슨 그게 좀 심한 사람은 병원 같은 데 들어가도 1호실, 1인실 이런 데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차라리 한 5, 6인명 있는 이렇게 다인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넓게 쓰는 게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법령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개념도 가지고 있는 게 법령입니다. 본인도 필드 나가면 가슴이 탁 트일 거라고. 그렇지.
그래서 법령에는 공간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중에 입술이라는 것은 믿음과 신뢰를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 표방하는 거잖아. 입술이라는 것은 표방하는 거잖아. 그럼 한 번 한 말은 지키는 겁니다. 입술이 두텁다라는 것은 입술이 두텁다라는 내가 한 번 한 말은 내가 지키겠다 이거야. 만약에 입술이 두터운데 입술이 반듯하다 그러면 내 말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고 지킬 능력도 있다는 이야기야. 입술이 두터운데 반듯하지 못하다. 다 적었죠? 적었어. 아직이요. 반듯하지 못하네. 됐어. 두터운데, 반듯하지 못하면은 못하면 어쩌다. 말은 했지만은 능력이 없는 거. 그러니까 입술이 말은 했지만 능력이 내가 말이 무지하게 빠르구나. 빨라요. 나도 빠른 글씨인데 쓰지 못해. 야, 말을 하지. 아까 협박을 해. 했어요. 협박을 했잖아, 말하는. 저번부터 계속 내 그거다 그거 가지 일로 가면 얼굴이 까무잡잡. 이 사람 얼굴이 까무잡잡하네. 그러면 금생수네, 이 사람도. 우리 아들이 내 입술 닮은 게 다행이다 그나마. 금생수니까 뭐야, 자꾸 쌓이는 거지. 부는 기본적으로 축적이 됐다란 이야기지. 이 사람 금생수가 심해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됐으니까 이 사람 뭐야? 쌓이는 게 아니라 이미 쌓여 있는 거야, 그냥. 이미 쌓여 있는. 넘치도록? 그렇지. 아니, 넘치는 게 아니라 영창이세. 그냥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거야, 그냥. 금생수는 계속 쌓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네? 금생수는 계속 이렇게 쌓아가는 걸 아니 이야기하는 금생수 쌓는데 저기 겁짓은 그게 아니라 화왕지질의 금생수는 틀리죠. 예, 화왕지질의 금생수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계속 보충하는 겁니다. 화왕지질은 목생화해야 되잖아요. 목생화해야 되니까 금생수 한다는 얘기 필요한 것을 계속 보충하는 의미지 쌓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생관을 계속 하라는 이야기예요. 화왕지절의 정화일간이 4월의 정화가 금생수를 열심히 하는 거니까 금수도 열심히 하는 거니까 계속 보충하는 겁니다. 재생관을 해도 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보살펴도 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겁제 때문에 하다 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그것도 해당은 되는데 하다 말고도 되는데 하다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얘기하다 말았지. 그래서 입술이 두터운 사람이 일단 입술이 두터운 사람은 지킬 용의는 있어.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용의는 있는데 도대체 책임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생김새를 보라고. 다 생김새야. 다 생김새. 이게 그렇다고 이쁘다하게 생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봐봐, 관상책에 봐봐. 윤곽은 뚜렷하며 살점은 두툼하며 드러나거나 부패이지 아니하며 점은 없어야 되며 주름 또한 없어야 되며 너무 하얘서는 안 되며 삐뚤어져서는 안 되며 뭐 별거 다 있어 그거. 나 그거 옛날에 많이 해봤거든. 근데 그래가지고 관상 못 보고 일단은 그런 것들의 적정선에서 본인이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거 다 피해가는 세상이 어디 있어. 여기에서 기본 베이스를 한 다음에 이제 그렇지. 기본 베이스를 하고 나름대로 100에서 0부터 100까지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자꾸 보면서 어느 정도 레벨의 입술이고 어느 정도 레벨의 코라는 걸 갖다가 감각적으로 익히는 수밖에 없어. 말이서 멋있지 뭐. 입술은 근데 이제 물론 그거는 이렇게 그 부위마다 중요도가 있는 건 있습니다. 중요도가 있는 거. 일단은 코는 굴곡이 지으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입술은 무조건 입술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힘은 둘째고. 입술은 무조건 입술선이 1등입니다. 입술이 아무리 얇아도 상관없어. 입술선만 분명하면은 걔는 야부리 까면서 먹고 살 수 있어. 얘도 써야지. 야외 감서 먹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입술을 말년이라고 고정시키지는 마세요. 지금 내가 상중하를 이렇게 초중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년 이야기한 것뿐이지, 이거는 초년에도 써먹고 중년에도 써먹고 노년에도 다 써먹는 겁니다. 다 써먹는 건데 분야가 틀리고 방법이 틀리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도 들어서 이제는 익숙해졌을 거야. 입술은 이렇게 두터운 거보다는 선이 중요한 겁니다. 코는 구부러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고, 관골은 옆으로 벌어지지만 않으면 돼. 관골은 옆으로 안 벌어지기만 하면 된다. 뾰족해도 돼. 뾰족해도 상관없어. 뾰족하면 돼. 뾰족하면 뭐 어때? 사람 상처 내고 살면 되지.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중요한 건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지. 남 선행시키려고 이거 공부하는 건 근데 아니잖아. 벌어진 건 어떤 걸 벌어진 거라고? 광물이 터진 거. 이렇게 넘어간 사람 있죠. 광물이 옆으로 넘어간 사람 있죠. 이제 바깥으로. 그렇지. 이렇게 된 사람. 언니 나는 그 정도는 아닌지. 아니, 넌 안 돼. 에이,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이쁘구만. 본인은 오히려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모였어. 괜찮아. 오히려 안으로 모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광골이 안으로 모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 1차 집단으로 끌어들였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이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들도 너무 친숙하게 대하는 게 문제인 사람이야. 맞아. 끌어들였잖아, 광골을. 광골이 이렇게 멀어져 있으면 난 친숙하게 안 해, 지들이 오는 거. 어쨌든 간에 그건 본인 생각이고, 광골이 멀어졌으면 너무 멀어진 거잖아. 사람하고 절대 죽었다 깨나도 못 친하다라는 이야기야. 광골이 이쪽으로 벌어졌으면 아예 융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벌어지지 말라는. 걔는 섬에 가야죠. 혼자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인생 살아봐야, 그럼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외롭고 고독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건데, 세상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안 되니까 뭐로 살겠어? 이마를 쓰든지, 뭐를 쓰든지 하나 잘생기니까 뜯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론이 나옵니다. 광골이 안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자, 이 사람 얼굴 보세요. 저렇게 이게 모여가지고. 우리 아는 네. 보이면. 모이면 그냥 이 사람이 동네 한 바퀴 쑥 돌면은 뒤에 꼬리를 한 100m 달고 있어요, 그냥. 광골 안으로 모이면 사람을 끌어들이고 2차 집단. 나는 좀 모였나? 난 일주일만 만나도 네, 한 언니 10년 그렇게 만나도 벌어지 않지. 않았어요. 안쪽으로. 적당한, 나도 네. 모였지, 나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뭔 것 같아. 왜 언니도 모인 것 모였어요. 같아? 네? 언니 네. 선생님들도 뭐 있어요? 뭔 것 같아. 이게 목화가 하는 짓이야, 이게. 안 벌어도 금수들은 벌어지게 돼 있어. 금수들은 벌어지게 돼 나 있고, 벌어졌어, 검수. 본인은 딱 옆으로 딱 이렇게 돼 있구만. 거울도 봐야 돼. 그리고 본인은 약간 이렇게 솟았어, 여기가. 솟았어. 그 말은 뭐냐면 배타적인 걸 이야기한다. 배타적이야? 그치. 배타적인 거. 아니, 언니 얘는 배타적이 금수면, 이렇게, 얘 금수면 얘 배- 벌어졌어, 그래? 배타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벌어졌지. 어디 봐봐. 아, 얘가 벌어진 거야? 응, 그래, 좀 벌어졌다. 벌어졌지. 언니도 금수들은, 조금 그런. 그러니까 언니는 금수들은 광골이 벌어지게 돼 있고, 목화들은 안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사주 따라 틀리겠지만은, 이것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1차, 2차, 3차라고 했잖아. 목화 원령자들은 친숙함을 좋아하니까 얘가 모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금속 원령자는 떨어지는 거 좋아하니까 이들 벌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 하는 건데 뭐. 그래, 얼굴 치고 그렇게 모인 건 아니다, 이게. 아니, 벌어졌어, 본인은. 언니는 여기 언니보다 네, 여기 벌어졌다 벌어졌어. 했지만 그 대신에 언니를 이렇게 보고 나왔지. 예, 배타적이 되잖아. 그 다음에 해. 그래, 배타적. 다음에 하고. 아, 시간 얼마 안 남았다. 반까지 해. 히팅이 나온다. 선생님도 이제는 히팅골이 되잖아. 다 떨어졌어, 이제. 그래서, 그럼 이거 벌어지면 배타적이야? 배타적이지. 배타적. 그 나쁜 거 아니라니까? 왜요?
배타적인 나쁜 사람. 세상에 좋고 나쁜 거 없습니다. 네. 세상에 좋고 나쁜 거 이 사람 모이니까 귀찮은 거고. 나는 그 배타적인 게 더 좋은 거야, 내 입장에서. 아. 그게 더 나쁘지 않다고. 아니, 나도 사람 떨어지고. 근데 이 사람이 내 입장에서 배타적인 게 좋다라는 이야기는 결과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사람 마음은 안 그래. 마음은 모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무관계인데 뭐. 잠시 지긋지긋해진 거 가지고 너무 유세 떨지 말고. 아, 진짜 지긋지긋해. 근데 이제 그만큼 생활도 시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얇은 입술은 뭐야? 안 지지. 책임질 생각도 없고. 일단 내가 한 말을 믿으면 돼, 안 믿으면 안 돼. 믿으면 안 돼. 믿으면 안 돼. 내가 믿으면 한 안 말은 아, 알았어요. 절대 믿지 마. 네. 절대 믿지 뭐 말고. 해줄게요. 그럼 그거 아이, 안 한 해줘. 달, 두 달, 세 달 가야 돼. 그럼 아. 이제 이 수선이 분명하나? 별로. 안 분명해. 거기다 그러면 밑에 여기 꼬맨 자국까지 있어요. 능력도 안 돼. 아, 능력도 안 돼. 내 같은 인간은 내가 하는 말은 다 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 믿을 게 없는 거야. 나한테 기대를 가지지 마. 내가 뭐 해줄게요. 제가 다음에 근상기 해줄게요. 개풀 절대 안 거야. 근데 우리가 집요하잖아. 맞아 우리가 집에 수고를 해달라 하잖아. 계속. 얼굴만 보면. 바빠.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은 믿지 마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기대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제. 아니, 선생님 말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 같은 사람은 말 안 하는 게 해주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입 밖으로 냈다라는 이야기는 별로 할 의사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홍보용 멘트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지. 그래도 난 양심이 있으니까 두세 번 지키는 건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애지간하면 지키는데 그것도 잘 안 지키고 공산이 무지하게 큽니다. 왜? 이 수선이 안 분명하니까 능력이 안 되잖아. 아 능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걸 집요하게 우리가 끌어내니 머리가 지진나 버리지. 능력이 안 되잖아. 물론 능력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진짜 능력이 안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하지는 말고 결국은 뭐냐면 입술선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준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술선이라는 것은 준비성은 이 사람이 얼마나 튼튼하게 준비를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준비성을 이야기합니다. 수는 준비 아닌가? 나 그러니까 그 전날부터 다 가방을 딱 옆에다 가서 싸놓고 있는다니까. 그러니까 입술선이 분명한 사람들은 항상 준비태세가 확실합니다. 왜냐면 저 입수선이 분명치 않지. 너 분명해? 분명해? 이 사람 별로 안 분명해. 안 분명해. 분명해. 입술 선은 분명하잖아 이렇게. 이 아니야. 정도는 분명한 거 아니야. 이건 좀 허리멍텅한 거야. 이 사람도 준비태세가 그렇게 잘 돼 있는 사람은 아니야. 이 정도는 돼야지. 언니가 요것도 이렇게 있잖아. 이 아, 쟤도 저렇게 됐잖아 이렇게. 아이 그게 분명하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하정이라는 것은 네. 하정이라는 것은 네. 아줌마들 자 하정이라는 것은 아가씨한테 아줌마라 그래. 하정이라는 것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뭘로 본다고 입술로 일단은 보는 걸 생각을 해라고 특이나 왜냐면 이렇게 내가 이런 이야기는 입술이 움직이는 거니까 입술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라는 것은 양이라는 뜻입니다. 양이니까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결과를 기대합니다. 양은 결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사주도 글자가 음감만 잔뜩한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근데 양이 잔뜩한 사람들, 양간이 잔뜩한 사람들은 사람은 그 사람한테 기대를 무지하게 많이 한다고. 왜?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양이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양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뭔가 막 해줄 것 같고, 저 사람 옆에 있으면 혜택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입술이 두텁고 잘됐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정을 볼 때는 입술이 중심이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지금 쭉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복덕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네. 복덕 이야기하면 또 말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말을 습득 이야기할지, 복덕 이야기할지, 중정을 습득 이야기할지, 복덕 이야기할지는 말이 틀리잖아. 오늘은 제가 지금 복덕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습득 이야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야기했다고.
이게 만약에 하중에서 복덕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턱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또. 그 중요도가 틀리는 겁니다.